얘기다 아니다 좀 놔둬야겠어요. 오늘 할 거 많아요. 컨텐츠 해야 되는데요. 뭘 할 거냐면 마트 감으면서 그냥 두서없이 떠드는 게 아니고 제가 읽은 책 줄거리를 좀 얘기해 줄 거거든요. 위화라는 중국의 되게 유명한 작가가 쓴 책이에요. 허상관 매열기라고 우리나라에도 영화로 나와가지고 되게 유명한 사람 건데 허상관 매열기가 아마 하정우가 영화에서 그 주연으로 나왔기 때문에 좀 유명하잖아요. 그 위화가 쓴 책 중에 인생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워낙 꿀잼이어가지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재밌는 게 아니고 솔직히 이거에 비하면 허상관 매열기는 좀 많이 시시해요. 좀 그런 반응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게 훨씬 현실적이고 좀 잔인해요. 영화 내용이. 그러니까 잔인하다는 게 막 사람 팔 따르고 막 그런 잔인함이 아니고 너무 진짜 현실적인 잔인함. 주인공한테 왜 이러지 진짜? 그런 느낌? 주인공 왜 이렇게 괴롭혀? 좀 그런 느낌의 잔인함이에요. 아, 저 마이크 또 안 했네요. 근데 읽고 나서 진짜 후회했어요. 이거 읽고 너무 진짜 슬퍼가지고. 그냥 바로 시작할게요. 이 이야기에 페이크 주인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아닌데 주인공인 것처럼 처음에 나와요. 근데 얘가 미녀 수집가예요. 썰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썰 수집가예요. 그러니까 좀 재밌는 얘기 같은 거 사람들한테 듣고 여기저기 이렇게 얘기해주고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막 진짜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이렇게 실화 같은 거 이렇게 듣고 그러는데 막 보통 자기 얘기를 할 때 너무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막 과장해가지고 자기가 되게 영웅인 것처럼 얘기를 하거나 그래가지고 점점 이런 자기 직업에 막 현타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타가 오게 되는 거예요. 막 점점 재미가 없고. 근데 어느 날 진짜 깔끔하게 자기 얘기를 하는 노인을 만난 거야. 그러니까 이 노인은 자기 얘기를 할 때 자기 얘기를 꼭 남 얘기처럼 하면서 진짜 연민이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 또 얘기는 재밌고 근데 또 얘기가 평범하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책 내용은 그 노인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푸구이예요. 이 노인 이름이. 푸구이라는 노인의 인생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푸구이 노인이 키우는 소가 있어요. 근데 이 소 이름도 푸구이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소한테 붙인 거죠. 근데 이 소가 막 일을 하는데 이 소한테 계속 막 여러 이름을 막 번갈아서 부르는 거예요. 야 푸구이야, 야 자전아, 야 펑샤야, 야 유칭아, 야 얼씨야. 아 지금 이름이 좀 이상한데 이게 중국 이름이라서 그런 거예요. 막 이러면서 번갈아 가면서 막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이상하니까 저기요 선생님 왜 소한테 이름을 여러 가지로 그렇게 부르세요? 소가 헷갈리겠어요.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푸구이가 아 얘가 되게 혼자 일하면은 소도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소랑 같이 일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해주려고 일부러 속이는 거예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밝혀지는데 이거는 다 죽은 푸구이의 가족들 이름이었어요. 소름이죠. 아 얼마나 불쌍한지. 어쨌든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푸구이의 젊은 시절로 가요. 이 노인이 지금은 그냥 평범한 농부잖아요. 근데 옛날에 엄청 막 부잣집 아들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막 진짜 그냥 양아치였어요. 맨날 그냥 술 먹고 노름하고 진짜 막 예쁜 마누라가 있는데 진짜 착하고 예쁜 마누라 있는데 쳐다도 안 보고 맨날 기생집 가가지고 노름하고 다니고 그냥 쓰레기죠. 그리고 그날도 막 도박판에 가가지고 도박하고 있는데 마누라가 막 온 거예요. 근데 마누라가 와서 막 무릎을 꿇고 막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무릎만 꿇고 막 빌어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너무 착하니까 막 바가지 긁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와서 무릎을 꿇고 그냥 빌기만 하는 거예요. 너무 착하니까. 이 마누라 이름이 자전이에요. 얼마나 예쁠지 아시겠죠? 참고로 이 소설은 영화가 훨씬 성공을 했는데 그리고 영화가 훨씬 유명한데 저는 영화는 진짜 별로였어요. 왜냐면 소설이 훨씬 재밌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예쁘고 착한 마누라가 왔는데도 이 푸구이는 쓰레기니까 쓰레기답게 이 쪽팔리게 뭐 하는 짓이야 이 옆편네가 얼른 꺼지지 못해 막 이러면서 이 마누라의 머리채를 잡고 그냥 밖으로 내동댕이 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막 울면서
진짜 오늘만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러면서 그냥 집으로 가요. 근데 그날이 진짜 운이 너무 나쁜 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 중에서도 진짜 사기 도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얘가 걸린 거예요. 멍청하니까. 그래서 그날 집 문서까지 다 털린 거예요. 이게 전 재산을 그냥 다 말아먹은 거죠. 근데 얘는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가지고 자기 집 재산이 이렇게 많은데 다 털렸을 리가 없다. 막 이렇게 생각한 거죠. 좀 현실을 부정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아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 아빠 돈 되게 많은데? 이 많은 게 다 털렸다고? 말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막 집에 와요. 근데 집에 왔는데 진짜 실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아빠가 동네 지주였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농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얘랑 그 같이 사기 도박했던 사람 있잖아요. 걔가 이제 집주인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집주인 됐으니까 이제 내가 이 집 주인이야. 그냥 바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그리고 마누라는 막 울고 있고 막 울면서도 막 남편한테 당신 왜 그랬어요? 막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 막 이런 말 한마디 안 해요. 그냥 울기만 해요. 어떻게 보면 진짜 답답할 정도로 막 착한 여자를 만난 거죠. 참고로 마누라는 임신 중입니다. 아 진짜 개노답이죠. 그리고 이 푸구이 아빠는 당연히 이 아들을 막 패 죽여야겠죠? 솔직히 패 죽여도 할 말이 없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아 이제 나는 죽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의외로 되게 초연하게 아 뭐 이렇게 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막 이런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좀 약간 멘탈이 나가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이 아빠가 항상 똥을 누러 이렇게 가는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뒷간이라고 하죠, 화장실을. 이렇게 좀 멀리 있는 곳도 있잖아요, 동네에. 그래서 그 멀리까지 이렇게 변을 보러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볼일을 보시는데 그 자세로 그냥 그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아버지가 그렇게 비극적으로 돌아가셨죠.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충격받아서 돌아가신 거예요. 하필 그날 그렇게.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이렇게 연로하시고 마음 약하게 이렇게 나이 드셨지. 어머니는 연로하시고 마누라는 임신 중이고 그리고 딸내미가 하나 있는데 딸내미가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귀가 안 들리고 좀 모자라요, 살짝.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건 아닌데 아무래도 장애가 있다 보니까 좀 그 시절에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더 심하잖아요. 그래서 좀 모자란 취급을 받는 아이인 거예요. 그리고 얘는 평생 그냥 놀고 먹고 막 그랬기 때문에 한량이죠, 완전. 그냥 백수건달이잖아요. 그래서 뭐 공부를 했겠어요, 뭐 뭐를 했겠어요. 그래서 할 줄 아는 게 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가장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런 사위가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당연히 장인어른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겠죠? 그리고 얘가 기생집에 막 다니고 양아치처럼 살던 시절에 장인한테 막 엄청 막 시건방지게 막 굴고 진짜 온갖 패륜적인 말은 막 다 하고 다니고 그랬단 말이에요. 막 진짜 인성이 쓰레기였어요. 그래서 옳았구나 하고 장인이 마침 우리 딸이 임신도 했겠다. 그리고 집이 이제 저 집이 진짜 쫄딱 망했는데 이제 참아줄 필요도 없잖아요, 사위를. 지금까지는 딸이 안타까워서 밥이라도 그냥 잘 얻어 먹으려고 저 집에 그냥 놔둔 건데 뭐 그래갖고 그냥 딸을 데려와 버려요. 그래서 막 농사를 짓고 이제 농민의 삶을 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가족을 부양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진짜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일을 열심히 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점점 진짜 성실한 농민의 모습에 가까워져 갑니다. 아, 그렇게 힘들게 지내고 있던, 힘들지만 행복하게 열심히 살던 와중에 정말 이렇게 축복 같은 일이 일어나죠. 자전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오랜만에 돌아온 그 마누라는 더 예뻐져 있었죠. 그러니까 아이를 임신 중이었잖아요. 근데 아들을 낳고 이제 산후조리까지 자기 친정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다 하고 이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낳고 산후조리까지 하고 붓기도 다 빠지고 이렇게 왔으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원래도 예쁜 여잔데. 그래서 그 딸 이름이 펑샤거든요. 그러니까 펑샤가 너무 막 기뻐해요. 엄마가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가족들이 막 다들 얼싸안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감동받으면서 막 완전 기뻐해요.
아, 이렇게 우리 가족이 모여서 살기만 하면 가난해도 진짜 아무 상관이 없다. 그냥 가족이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우린 행복하다. 그러면서 삶의 가치관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다들. 그리고 푸구이도 막 진심으로 이렇게 행복하다고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 근데 그렇게 계속 막 행복하면은 너무 좋은데, 그렇게 될 리가 없잖아요. 그 국공내전이라고, 저도 솔직히 중국의 역사는 잘 모르는데, 전쟁이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나라 안에서,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전쟁이 터진 것 같아요. 근데 땅덩이가 뭐 중국이 워낙 넓으니까 전쟁에 나가면은 뭐 소식을 들을 수가 없죠. 남편이 나갔는데 그냥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그 막내 아들을 돌보면서 여자들 셋이 그냥 기다렸어요. 근데 몇 달이 지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후구이는 전쟁에서 그냥 막 온갖 죽을 위기, 뭐 개고생 막 다 견디면서 진짜 사람 이하의 막 그런 경험을 막 하고 오게 돼요. 얘 얘기는 해야겠다. 그러니까 소년병이 하나 있었는데 얘가 나중에 다시 나와요. 그래서 얘 얘기를 해야 돼요. 소년병이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전쟁 중이니까 먹을 게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보급으로 나오던 빵이 끊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막사 안에 막 숨어 있는데 밖에는 막 다 시체밖에 없고 막 동료들도 막 다 총 맞아 죽었고 또 밖으로 나가면은 자기들도 총에 맞아서 막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밖에 나가면은 빵이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 푸구이랑 그 소년병 걔랑 같이 계속 빵을 먹을까 말까 막 며칠 동안 고민을 해요. 나가면 분명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가서 빵을 구해 오자니 총 맞아서 죽을 수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여기 계속 있자니 굶어 죽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해요. 아, 그 소년병 이름이 춘성이다, 춘성이. 춘성이가 그래도 푸구이보다 젊고 좀 패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춘성이가 그렇게 겁쟁이처럼 그냥 있으세요. 나는 총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빵을 반드시 먹어야겠어요. 이러면서 나가버려요. 근데 막 총소리가 막 들리고 얘는 그 후로 못 본 거예요. 그래서 푸구이는 아 얘는 죽었겠구나. 그래 그냥 잘 가라.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며칠이 또 지나가지고 이제 굶어 죽기 직전이 막 돼가지고 모든 동료들이 이렇게 다 죽고 푸구이만 밖으로 이렇게 나와봤더니 진짜 시체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걷고 막 또 걸어서 고향까지 걸어서 도착을 해요. 근데 갔더니 이제 아들이 많이 컸고 가족들이 이렇게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집안은 당연히 더 가난해져 있고 엄마는 굶어서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굶주리다가 그냥 돌아가셨대요. 얼마나 슬퍼요, 진짜. 얼마나 슬퍼요, 진짜. 전쟁만 안 끌려갔어도, 그러니까 집안에 남자 하나만 있었어도 안 돌아가셨을 텐데,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또 슬픈 게, 그렇게 그나마 펑샤는 나이가 찼을 때 전쟁에 아버지가 나갔지만, 그 아들이랑은 어색한 거예요. 아들이 너무 어릴 때 전쟁에 나가버려가지고, 아버지를 되게 어색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들 이름은 유칭, 이름이 너무 어려워. 이름이 유칭이에요. 유청도 아니고 유칭? 네. 이름이 유칭인데, 얘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너무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좀 삐딱한 거예요. 그러니까 펑샤는 그냥 착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이렇게 환경에 좀 순응하면서 사는 경향이 있는데, 얘는 좀 성격이 살짝 반항적인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남자애다 보니까 좀 말썽도 많이 부리고 좀 그래서 푸구이한테 많이 혼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반항을 한다 생각을 하고 푸구이는 막 혼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 이렇게 지금 노인이 된 푸구이가 막 엄청 많이 후회를 해요. 그러니까 후회하게 되는 이유는 또 따로 있죠. 그리고 자전이 원래 되게 예뻤잖아요. 근데 그 농민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전처럼 막 예쁘고 그렇지가 않죠. 근데 그래도 부부 사이는 막 너무 좋아요. 그니까 이 아저씨가 다행히 개념은 이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 집안도 거덜내보고 그 농민의 삶을 살아보고 그리고 전쟁도 겪어보고 하니까 이제 그 열심히 사는 거 하나는 진짜 익숙해진 거예요. 그냥 가족을 부양하고. 그리고 자전은 뭐 원래부터 워낙 좋은 여자였다 보니까 현모양처의 역할을 아주 막 잘하고 있고 그래서 한동안 또 이렇게 조용조용히 이렇게 잘 살아요. 그 가족들이. 근데 푸구이가 그 자기 아들하고 좀 잘 못 지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가 좀 개구쟁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혼내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얘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이제 좀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양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양을 한 마리 막 사주고 그랬는데 얘가 양을 너무 막 예뻐해가지고 학교 끝나고 오면은 막 신발이 닫을까봐 막 맨발로 신발을 안 신고 맨발로 막 뛰어와가지고 막 양들을 막 애지중지 막 이렇게 돌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되게 심성이 착한 애인 거죠. 그리고 막 진짜 얼마나 가난했으면은 신발을 신발을 아마 사는 것도 아니고 뭐 만들어서 신었겠죠? 근데 자기가 뛰다가 신발이 닳을까봐 신발 만들 돈이 없어서 맨발로 항상 다녔죠, 얘가.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형편이 나아지지가 않으니까 그 펑샤를, 그러니까 그 딸내미를 막 다른 집에 식모로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적응을 못하고 얘가 돌아오니까 결국 마음이, 결국 다들 마음을 못 잡고 그냥 다시 같이 살고 막 그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막 에피소드가 이렇게 짜잘하게 다 있는데 다 그냥 돈에 관한 거예요. 다 이렇게 가난에 의해 생기는 이렇게 아픔 막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막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진짜 좀 큼직한 에피소드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영화에서도 다 이렇게 생략돼 버려요. 근데 책에는 다 나와요. 영화에는 진짜 큰 에피소드들도 다 생략해 버려서 전 너무 아쉬웠거든요. 그 펑샤가 장애인이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예쁘고 건강하고 성실하고 이렇게 착한데도 시집을 아무 데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그 당시에는 여자가 시집을 못 가면은 진짜 사람 취급도 잘 못 받던 좀 그런 때였단 말이에요. 지금같이 뭐 비혼주의 이런 건 꿈도 못 꾸던 시대잖아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아무도 안 데려가는데. 그래서 부모님이 항상 이렇게 마음속에 짐으로 막 얘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죠. 그리고 얘도 솔직히 시집은 가고 싶은데 자기가 이렇게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이렇게 티내면은 엄마 아빠가 안 그래도 마음이 아플 텐데 더 슬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티를 안 내요. 근데 동네에 막 어떤 진짜 예쁘게 생긴 여자가 진짜 화려한 결혼식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도 결혼식을 되게 화려하게 하는 편이지만 그날따라 막 더 성대한 결혼식을 한 거죠. 근데 펑샤가 그게 너무 부럽고 막 이렇게 구경하고 싶어가지고 막 졸졸 따라다니면서 구경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와, 저 병신 같은 년이 저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따라다니면서 구경을 하나 봐 이러면서 그 마을에 있는 막 나쁜 사람들이 막 막 놀리는 거예요, 그걸. 근데 그걸 보고 부모님이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막 이 장면이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펑샤는 막 아픈 손가락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그렇게 살고 있었고요. 근데 또 더 슬펐던 게 펑샤는 어쨌든 착하지만 이렇게 몸이 불편한 그런 아이고 유치는 마음도 착하고 몸도 건강하고 진짜 잘 태어난 그 남자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 얘는 걱정 없겠다. 학교에서 달리기도 막 잘한다고 하고 막 육상선수 하라고 하고 막 솔직히 막 장래가 촉망되는 좀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 푸구이 노인이 막 얘 얘기를 할 때마다 막 눈이 반짝반짝 빛난다 막 이런 묘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얘가 지금도 막 살아 있겠거니 막 자식도 낳고 살아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느 날 학교에서 그 혈액형이 뭐 무슨 형인 사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좀 희귀한 혈액형을 찾더래요. RH-형이었나? 근데 이거 기억이 제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이 책을 읽은 지 좀 됐거든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그냥 걔가 손에 들었어요. 근데 헌혈하러 갈 사람 이렇게 막 물어봤대요, 교사가. 근데 이 아들은 그냥 되게 활발하고 착한 애잖아요. 그래서 제가 갈게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로 따라갔대요. 근데 보건소에 따라갔는데 거기에 마침 애를 낳는 그 임산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필 그 임산부가 되게 높으신 분, 그러니까 그 마을 시장의 부인이 애를 낳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의사가 너무 무식하게 피를 다 뽑아버린 거예요. 그 초등학생 애가 막 얼굴이 완전히 하얘져가지고 막, 어, 막 기운이 빠져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막 말도 못하는데 근데도 막 안 멈추고 피를 계속 뽑은 거예요. 그래서 걔는 그냥 그렇게 죽었어요. 그리고 푸구이가 전화를 받고 보건소로 왔죠. 왔는데 뭐 아들이 죽어 있네요. 그래서 얘는 그냥 이 상황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왔는데 차가운 침대에 그냥 아들이 이렇게 하얗게 돼가지고 죽어 있어요. 막 이제 얘는 집에 와가지고 양을 돌보러 갈 시간인데 막 뛰어다녀야 되는 시간인데 지금쯤 맨발로 막 뒷산을 이렇게 올라가고 막 그러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핏기가 하나도 없고 피를 다 뽑았으니까. 그리고 그 뽑아놓은 피가 그러니까 수혈을 하기 위해 피를 뽑은 거잖아요. 근데 뽑아놓은 피가 막 남은 것들이 막 한가득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은데 무식하게 피를 많이 뽑은 거죠. 그냥 진짜 너무 억울하고 황당하게 죽은 거죠. 뭐 의미가 있게 죽은 것도 아니고. 근데 아들이 그렇게 죽었는데 솔직히 시장이고 뭐고 뭐 진짜 뭐 시장 할애비가 와도 죽여버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푸구이가 바로 막 달려가요. 막 자기가 죽여버리겠다 막 이러면서. 근데 막 달려갔는데 당장 그 사람 만나겠다. 근데 이제 막 애를 낳은 임산부를 만날 순 없잖아요. 이제 수술이 끝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여자 남편을 만나겠다. 그래서 자기가 시장을 만나서 당장 따지겠다. 내 아들의 원수를 갚겠다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시장을 만나러 가요. 근데 시장을 만났는데 시장을 보자마자 바로 알아본 거예요. 얘가 춘성이인 거예요. 근데 춘성이가 누구냐면 지금 기억 안 나시죠? 춘성이는 걔예요. 그 전쟁 나갔을 때 빵 찾으러 밖에 나가는 애 있잖아요. 자기가 죽더라도 빵은 먹고 죽어야겠다고 그 밖에 나갔던 애. 그러니까 그만큼 세월이 많이 지난 거예요. 춘성이는 그때 빵을 찾으러 나가서 빵을 찾은 거예요. 뭐 빵을 찾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안 죽은 거예요. 그리고 출세를 해가지고 시장까지 된 거죠. 근데 푸구이가 춘성이를 보자마자 뭐라고 했냐면요. 춘성아, 빵은 찾았어? 그랬, 그런데 막 진짜 전 이거 보고 많이 울었어요. 아, 지금 생각해도 슬프네. 이거 왜 안 까지지? 잠깐만요. 그리고 그때 전쟁에서 어떻게 된 건지 그 전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얘기를 듣고 그 아들이 죽은 거는 그 유칭이가 죽은 거는 어쨌든 춘성이 탓은 아니었어요. 그 의사가 너무 그 미숙한 그 의사가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어서 진짜 병신 같은 실수 때문에 죽은 거였고 춘성이가 죽인 거는 아니었거든요. 춘성이는 그냥 자기 마누라가 죽게 생겼으니까 피를 빨리 구해달라 그렇게 한 것뿐이었고 어쨌든 춘성이 잘못은 아니었던 거고 근데 그래도 자기 아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상황에서 푸구이는 그 옛 동료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춘성이도 그 푸구이를 보자마자 바로 알아봤죠. 그 보통 인연은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자기는 뭐 이 동네 어디에 살고 있고 언제든지 나를 만나러 와 이러고 그냥 헤어져요. 그리고 아들 시체를 이렇게 등에 업고 거길 그냥 조용히 나가요. 근데 아들 시체가 진짜 쇠털처럼 가벼워요. 피를 다 뽑아버렸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그 마누라가 알면은 진짜 기절할 거 아니에요. 진짜 죽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걸 자전한테 말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그 아들을 그 뒷산 그 자기가 이렇게 아는 좀 가까운 언덕 같은 데에 묻어줘요. 그리고 혼자서 막 진짜 펑펑 울다가 그냥 집으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연기를 하면서 막 와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 뒷산에 가가지고 혼자 울어요. 그리고 또 실컷 울고 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연기하면서 또 내려오고 그거를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전이 걔는 왜 집에 안 오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달리기 대회에 그 체육 선생님 추천으로 나갔는데 거기서 다쳤다. 그래서 곧 퇴원을 할 거다. 뭐 무슨 인대를 다쳤는데 수술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을 해 있다. 근데 병원이 좀 멀어가지고 당신 건강이 회복되면 그때 같이 가자. 그러니까 자전도 그 구루병 있죠. 그 구루병에 걸려가지고 못 움직이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 무서운 게 엄마잖아요. 그래서 엄마라서 눈치를 금방 깐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전이 푸구이한테 우리 유칭이가 죽은 거 나도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당신이 그 언덕에 산책을 가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 눈가가 항상 부어 있는 것도 이상하게 생각했고 그냥 이 세상에 그 아이의 흔적이 빠르게 진짜 사라지고 있다는 거를 그냥 엄마의 느낌으로 알 수 있었대요. 그래서 뭐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리고 자기는 그거를 이제 마음을 혼자서 정리하고 있었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집에는 이제 펑샤밖에 안 남은 거죠. 그 누나밖에 안 남은 거죠. 그래서 이제 걱정거리는 그 딸내미 하나밖에 없는 건데 그 셋이라도 행복하게 살면은 그래도 좋았겠죠. 그리고 항상 그 푸구이는 생각을 해요. 그 자전이 너무 마르고 이제 아들까지 진짜 아끼던 아들까지 죽어버리고 구루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의사가 올 때마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제 몇 달 안 남았다. 얼마 못 버틴다. 그래서 이 여자를 어디다 묻을까까지 이미 생각을 해놨어요. 그냥 덤덤하게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자 이런 마인드가 된 거죠. 아들이 묻힌 곳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자전이 항상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묻은 곳,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묻은 곳, 또 자기 아들을 묻은 곳, 그리고 이제 자기 마누라를 묻을 곳, 막 이렇게 항상 산책을 할 때 그곳들 이렇게 막 지나다녀요. 근데 퐁샤에게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되게 예쁜 신부가 시집을 가는데 그거 행사를 이렇게 그 행사가 있을 때 퐁샤가 따라다녔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그걸 막 겁나 비웃고 그걸 막 엄청 비웃고 막 조롱하고 그랬던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엄마랑 아빠가 우리 딸이 그냥 착하기만 하면은 무시받지 않고
살 줄 알았는데 진짜 똑같이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반드시 시집을 보내야겠다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중매쟁이한테 가가지고 똑같이 장애가 있어도 되고 나이가 많아도 되고 가난해도 좋으니까 제발 우리 딸을 데려갈 남자를 찾아달라. 진짜 하자가 있어도 된다. 돈을 우리가 내고라도 얘를 보내겠다. 막 그렇게 사정사정을 해요. 그래서 딸이랑 헤어지는 게 정말 슬프더라도 얘를 보내야겠다 생각을 하죠. 근데 당연히 퐁샤는 저는 시집 가고 싶지 않아요. 막 그래요. 자기가 가면은 이렇게 나이 드신 부모님이 걱정되는 거죠. 근데 중매쟁이가 이렇게 며칠이 지나서 왔는데 자기가 정말 좋은 조건의 남자를 찾았다는 거예요. 막 중매쟁이가 원래 그렇잖아요. 막 좋은 얘기를 먼저 해요. 이 남자가 돈이 좀 많은 사람이래요. 그리고 나이도 막 그렇게까지 많지 않대요. 펑샤보다 한 8살, 9살 정도밖에 안 많대요. 근데 다행이죠. 뭐, 한 20살 많을 수도 있는 건데, 8살, 9살밖에 안 많다니 뭐 다행이죠. 할아버지 아닌 게 어디예요? 그리고 되게 심성이 바르고 막 좀 속이 깊은 사람이래요. 그리고 말이 없긴 한데 엄청 성실하고 이렇게 일을 잘한다고 좀 사업수완도 있고 그렇다고 주변 사람들 평판도 엄청 좋대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팔다리는 멀쩡한데 머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장애인인 거죠 어쨌든. 그리고 그 말주변만 없는 게 아니고 좀 언어 장애도 살짝 있는 편이래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도 막 진짜 감동을 해가지고 막 부모님은 진짜 감동을 해가지고 막 중매쟁이한테 막 고맙다고 막 그래요. 이만하면은 진짜 좋은 조건이라는 거예요. 돈도 진짜 그러니까 집안도 생각보다 괜찮고 장애가 있다고는 해도 심성도 착하다 그러지 일도 잘하고 성실하다 그러지. 그러니까 어쨌든 딸을 먹여 살릴 수만 있다면은 그냥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랑을 집으로 초대를 해요. 일단 만나기는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나지도 않고 결혼할 순 없으니까. 그래서 이 남자 이름이 얼씨예요. 그래서 얼씨가 집으로 와요. 근데 왔는데 이 집안을 이곳저곳 그냥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둘러보더니 펑샤는 이렇게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집안만 그냥 이렇게 둘러보면서 그냥 그냥 이러더니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이 부부가 생각한 게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마음에 안 드나 보다. 펑샤는 쳐다보지도 않고 갔어. 이러면서 좀 절망을 해요. 역시 좀 사는 사람이라 그런지 우리 집이 진짜 마음에 안 드나 보다. 그리고 펑샤도 너무 그냥 수수하게만 생겨서 마음에 안 드나 봐. 막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다음날 이 남자가 막 망치랑 대들보랑 막 이런 거를 들고 자기 하인 한 명하고 이렇게 같이 집에 온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집안에 막 고칠 때가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낡았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을 수리해주러 온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착하기도 너무 착하고 되게 섬세하고 손재주도 막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장인하고 장모가 사는 집인데 불편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냥 수리해주려고 그냥 보고만 갔던 거죠. 그리고 펑샤는 당연히 마음에 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냥 볼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한테 완전히 첫눈에 반해가지고 부끄러워서 제대로 못 본 것도 있었대요. 어쨌든 그렇게 둘은 진짜 멋있게 결혼을 하고요. 그 펑샤가 그 수모를 당했던 그 남의 결혼식장에서 수모를 당했던 얘기도 막 전해 듣게 돼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막 진짜 화려한 결혼식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도 되게 감동적으로 이렇게 기쁘게 봤고요. 이 장면도 되게 감동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읽었어요. 막 진짜 저 아는 사람이 시집 가는 것처럼. 진짜 이 소설이 몰입도가 장난 아니에요. 어쨌든 그랬고요.
그리고 펑샤는 시집 가가지고 너무 잘 살아요. 진짜 완전 인꼬 부부로 살고요. 이 사위가 딸을 너무 이 사위가 부인을 너무 예뻐해가지고 진짜 동네에 소문이 막 다 날 정도로 그렇게 막 행복하게 살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 당연히 금방 임신을 하게 되고 막 이제 만삭이 됐을 무렵에 엄마 아빠 집에 이제 찾아오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중국이 땅덩이가 넓기도 하고 시집 가면은 친정에 다시 오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삭이 됐을 무렵에야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찾아왔는데 막 이제 뭐 아들이 죽기도 했고 막 지금까지 고생한 게 너무 많았지만 또 이제 행복의 절정을 누리는 거죠, 가족들이. 너무 막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자전하고 푸구이가 정말 이제 막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뭐 이름을 뭘로 짓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여기서 몸조리를 편안하게 하다가 아이는 뭐 어디 병원에 가서 낳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산전조리 그 산전에 받는 조리를 다 하다가 이제 아이를 낳을 때가 돼서 펑샤는 애를 낳으러 가죠. 근데 그 자연분만을 하러 들어갔는데 그 수술실 분만실 밖에서 사위하고 아버지가 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들어가서 적어도 한 10시간, 11시간이 지나면 나올 줄 알았는데 24시간 가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비명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안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간호사가 막 뛰어오더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예요? 아니면 여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사위가 한시도 그냥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바로 여자를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 아내를 살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대답을 듣자마자 간호사가 다시 뛰어왔어요. 근데 그러고 얼마 안 지나서 그 병원에 제일 끝에 있는 병실이 있는데 거기도 푸구이랑 그 사위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조용한 거예요. 근데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펑샤가 죽은 거죠. 그래서 그 사위의 이름이 제가 자꾸 이름을 얘기하는 걸 까먹었는데 얼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씨가 막 통곡을 해요. 나는 분명 여자를 살려달라고 했는데 나는 분명 여자를 살려달라고 했는데 막 통곡을 해요. 뭐 아이가 태어나고 뭐 말고 뭐 그런 거 생각할 틈도 없어요. 그냥 자기 부인이 죽은 게 너무 슬퍼요. 이제 부인하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어쨌든 그 후로 이제 얼씨는 그냥 일만 하고 지내고 그냥 의무감에 아이를 키우고 그냥 사는 게 아니게 되죠. 그리고 푸구이는 그냥 어떻게 됐냐면 그냥 뭔 생각을 하냐면 그냥 의외로 덤덤한 거예요. 아, 또 여기서 우리 아이가 죽었구나. 우리 애들은 다 이 병원에서 죽네. 그냥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푸구이의 장남이자 막내 있잖아요. 걔도 이 병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병실에서 이 똑같은 침대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멍 때리면서 그냥 정상이 아닌 거죠, 상태가. 그냥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애들은 그냥 다 이 침대에서 죽게 돼 있나 보다. 그냥 그런 운명인가 보다.
아, 이거를 이제 자전한테 어떻게 얘기하지? 자전은 이 얘기를 들으면은 이제 분명히 죽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자전을 그 무덤에다 묻어줘야겠다. 나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나는 아직 죽으면 안 되겠다. 막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펑샤가 죽었으니까 이제 나는 정말 이제 살 이유가 없다. 막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으로 막 돌아갔어요. 근데 갔는데 이미 아무 얘기도 못 들었는데 또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저런 자전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뭐 그때 전화가 있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당신 뭘 어떻게 안 거야? 그러니까 그냥 지금 이미 40시간이 이제 지났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고 당신들이 돌아오지 않길래 그냥 펑슈한테 무슨 일이 생겼구나 그냥 생각했어요.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아무것도 안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 죽는 걸 택한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상태가 안 좋았는데 진짜 급속도로 나빠져서 결국에 이렇게 자식들을 따라가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여자였던 자전은 그렇게 죽었어요. 근데 푸구이가 그 자전한테 미안한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젊었을 때 그렇게 고생을 시키고 늙어서까지 진짜 고생을 안 시킨 적이 없잖아요. 뭐 남편으로서 잘해준 적도 진짜 없고. 근데 자전이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행복했다. 여자로 태어나서 엄마도 돼봤고, 그리고 나는 정말 행복했다. 여자로 태어나서 결혼도 해봤고, 엄마도 돼봤고, 나는 정말 행복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괜찮은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죽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정말 또 많은 걸 느꼈죠. 진짜 사람은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자전이 죽고 이제 푸구이한테 남은 거는 사위 그리고 손자 딱 이렇게 둘만 남았죠. 근데 사위는 그렇게 일만 하면서 지내다가 그냥 공사장에서 막노동 같은 걸 하는데 그 애를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여자들이 뭐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애를 업고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몇 배는 더 힘들었겠죠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서 애를 근처에 잠깐 두고 이렇게 일을 하다 시멘트판 사이에 껴가지고 죽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를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막 달려가서 그 손자 이름이 쿠겐이에요. 아, 쿠겐이 아니고 쿠건이다. 쿠건, 지금 너네 아빠가 죽었어. 너네 아빠가 지금 죽었다니까?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쿠건은 아직 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한 한 두세 살 정도 되는 아기죠. 근데 얘가 너네 아빠 죽었어 이 얘기를 듣더니 알아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그냥 애들이 대답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도 생각해보면 되게 슬픈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푸구이한테는 진짜 손자밖에 안 남았죠. 근데 이렇게 홀로 남은 손자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소중하고. 그래서 얘를 진짜 금지옥엽으로 키우면서 진짜 사랑해요. 근데 너무 가난했단 말이에요. 문제는 너무 가난했어요. 손자가 진짜 이렇게 삶의 활력소가 돼주면서 막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게 굴 때도 있지만 보통은 착해요. 착했어요. 애니까. 할아버지 일을 막 도와주고 막 같이 놀기도 하면서 막 종일 따라다니면서 할아버지한테 막 장난도 치고 막 그러는데 성장기니까 얘가 항상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진짜 밭에서 난 거밖에 이렇게 줄 게 없고 막 간식 사줄 막 그런 형편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막 진짜 현대사회에 살아도 애들이 병치레가 많은데 얘가 감기 같은 거에 뭐 걸린 거죠. 그래서 얘가 막 열감기에 걸려가지고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얘가 할아버지 곁에 없으니까 아 빨리 들어가가지고 얘랑 같이 놀아줘야 되는데 오늘은 얘가 없으니까 좀 허전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푸구이가
얼른 들어가가지고 얘랑 놀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오늘은 일을 좀 빨리 끝내야겠어 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대요. 근데 그날이 완두콩을 수확하는 날이었던 거예요. 근데 완두콩이 생각보다 너무 잘 익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를 진짜 내다 팔면은 돈도 많이 되겠지만 지금 손자가 아프니까 이거를 얘한테 특식으로 먹여야겠다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그래서 바로 주방에 가가지고 완두콩을 삶아야겠다 딱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일단 손자가 잘 있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완두콩을 그 그릇에 담아가지고 들고 얘를 만나러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완두콩을 이렇게 딱 내려놓고 그 자는 손자 얼굴을 이렇게 바라봤는데 너무 천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한참 동안 이렇게 지켜보다가 이제 완두콩을 삶으려면 이렇게 물을 끓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 가마솥 그거니까 땔감을 집어 넣으러 부엌으로 갔어요. 근데 주방에 있다가 손자한테 다시 갔는데 손자가 그 손자가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있는데 얘가 창백한 거예요. 그리고 눈을 살짝 뜨고 있는데 이렇게 눈을 차마 감지 못한 딱 그런 표정인 거예요. 그리고 입이 살짝 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벙찐 상태로 이렇게 있다가 푸구이가 달려가가지고 얘 입을 강제로 이렇게 딱 벌렸죠. 근데 벌렸는데 입안에 완두콩이 이렇게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 아직 삶지도 않은 완두콩을 막 삼킨 거죠. 그러니까 삼키려고 한 거죠. 그래서 그게 목에 걸려가지고 질식을 해가지고 얘가 죽은 거예요. 아, 저는 진짜 이게 막 그렇게 슬픈 장면인지 막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거 보고 너무 울어가지고 지금 너무 슬퍼요 진짜. 제가 다른 장면은 진짜 그냥 진짜 이 책 재밌다 진짜 몰입도 쩐다 이러면서 그냥 읽었거든요. 근데 이 장면 보면서는 진짜 작가가 밉더라고요. 진짜 너무 막 책을 잘 쓰긴 잘 썼는데 너무 슬퍼가지고 진짜 울었거든요 계속. 지금도 너무 슬퍼요 이거 막. 진짜 내가 이걸 왜 읽어가지고 막 나를 이렇게 슬프게 만드는 건가 싶고. 진짜 꼭 그렇게 죽였어야 됐나 싶고. 아, 진짜 그 헌혈을 하다가 죽었을 때보다도 막 더 슬퍼요. 막.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쿠겐이 그렇게 죽었고요. 푸구이 얘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너무 슬프다. 어쨌든 푸구이 얘기가 여기서 끝났고요. 그때 푸구이가 또 이렇게 그 도희는 이 얘기하면서 안 울어요. 저는 지금 울었지만 푸구이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쿠겐이 절대로 막 개걸스럽거나 식탐이 많아가지고 죽은 게 아니다. 걔는 원래 되게 단정한 아이인데 너무 오래 굶었었고 너무 오래 굶었었고 내가 완두콩을 안 삶아 놓은 게 잘못이고 그냥 나는 너무 가난했다. 그냥 그게 이유일 뿐이다. 진짜 이렇게 남 얘기하듯이 그냥 얘기해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요. 음. 근데 그래서 더 슬픈 것 같아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계속 안 까지는데 이게 왜 안 까질까요? 아휴. 그러니까 이 책의 주제는 좀 그건 것 같아요. 순응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냥 인생에 대해서. 정말 이
이 소설을 읽는 사람은 저항하고 싶은데 이 주인공은 전혀 저항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되게 인상적인 책인 것 같고요. 됐다, 이렇게. 아, 맞아. 푸구이 노인 얘기가 여기서 끝이라고 했는데, 과거 얘기가 여기서 끝이고, 뭐 그 다음 얘기도 딱히 있는 건 아닌데요. 이 나레이션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푸구이 노인은 그 자신의 소 푸구이와 함께, 그 소가 이름이 푸구이라고 했잖아요. 소 푸구이와 함께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는지 밭을 갈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드디어 그 소들의 이름 뜻을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푸구이 소가 외로울까봐 다른 소들 이름을 붙였다고 했잖아요. 아, 소 이름을 여러 개 붙였다고 했잖아요. 이제 해가 넘어가려고 하는데 자전은 일을 잘하니까 밭을 뭐 두 개나 갈았고, 펑샤는 밭을 한 개 갈았고, 얼씨는 밭을 세 개나 갈았고, 쿠거는 아직 어려가지고 밭을 반 개도 못 갈았구나. 막 이런 노래를 불러요. 근데 쿠거는 아직 어려서 밭을 반 개밖에 못 갈았네. 막 이것도 진짜 제 눈물 버튼이었어요. 아, 진짜 너무 슬프네, 이 책이. 아, 별로 안 슬픈데 막 제가 자꾸 막 이러는 거라면 정말 좀 깨겠네요. 죄송합니다. 아, 근데 몰라요. 아, 저는 슬펐다고요. 어쩌라고요. 아, 어쨌든 진짜 너무 잘 읽은 책이었고요. 제가 이 책 이후로 이 위화라는 작가의 책을 진짜 다 보려고 막 도전을 했었는데, 모든 책이 다 재밌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화 작가 책은 그냥 이 인생하고 허상관 매혈기만 봐도 충분할 것 같아요. 다른 거는 그냥 솔직히 좀 시시해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이 인생이 너무 임팩트가 커가지고 딴 거는 좀 시시하게 느껴져서 그냥 안 봤어요. 예, 뭐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너무 길어질까봐 뭐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 콘텐츠는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마트 감으면서 이런 얘기 해봐요. 책 얘기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저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해요.